네, 오늘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 첫째 주고 지난 1월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제를 하는데 과연 종말이 어디까지 마지막 때 어디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나, 종말을 알려면 우리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주제를 제가 좀 이렇게 섞었어요. 짬뽕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주님이 이번에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26절, 14장 27절, 잠언 4장 27절, 이렇게 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먼저 잠언 14장 26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4장 27절입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은 먼저 그 주제가 한 7가지 주제인데 상당히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단 소속이 아니라면 이단 교회인가? 두 번째, 대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증거인가요? 세 번째, 교회가 몰락하는 근황. 네 번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다섯 번째, 실업자 하버드 양떼들 졸업장이 휴지 조각이 됐다. 여섯 번째, 2026년 미국의 새 국방 전략. 일곱 번째, 신장의 야망.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주제로 해서 먼저 교회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교단 소속이 아니라면 이단 교회인가? 이것은 그 쇼츠 영상인데 크리스찬 영성학교라고 하는 그 신상래 목사님이 올린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는 특정 교단 소속이 없는 교회는 이단 교회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소위 정통 교단을 앞세우고 장자 교단이니 큰 교단이니 하는 비성경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유통하여 왔어요. 그러나 교단이 무엇입니까? 교단의 설립 목적은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교회를 세워 교세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이 교단의 목적은 교세를 넓히기 위함이에요.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교단에는 신학교를 세우게 돼 있죠. 그래서 그동안 경쟁적으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해서 교세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교단의 목적이 성경적인가? 지금은 교단이 변질되어서 교권주의가 판을 치고 목사들이 감투를 쓰고 이름을 알리는 성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리로 삼아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학설을 놓고 입씨름을 하고 있지 정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비대해지고 교만해진 한국 교회의 교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해내고 있나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쇠락해질 리가 없었겠죠. 많은 우리에게 듣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르침,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리고 말세에는 이것을 또 더 나가면 교단 소속이 없으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치는 것은 앞으로 WC 이미 다 배도했으니까 배도한 교단들이 이것을 써먹으면 이제 꼼짝없이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도한 교단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이단으로 몰아버리니까 그러한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이단으로 몰리든 3단으로 몰리든 배도한 교단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양심 있는 목사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게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대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증거인가요? 이것도 내내 그 크리스찬 영성학교 그 신장래 목사님이 올리신 영상이에요. 쇼츠인데, 한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수많은 양들을 보내주셨다고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수만 명이 되는 양들의 이름은 물론 얼굴조차 모르는데 무슨 자기의 양이 되겠어요? 이거는 다 탐욕입니다. 자기 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의 삶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나 이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해결해주고 또 이들을 행복하게 혹은 안전하게 치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한다고 해서 축복하셨다면 지금 2단 교회 치고 대형 교회 아닌 2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머릿수로 따진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교인들이라면 이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종교적인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냥 자기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무슨 대기업이라도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거는 목회자의 탐욕입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몰락하는 근황. 이것도 짧은 1분짜리 쇼츠 영상입니다. 동네 교회에 가보면 청년은 없고 노인만 가득합니다. 2030들이 왜 떠나는지의 이유,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헌금 셔틀 10의 1조를 안 내면 교인 자격을 박탈합니다. 돈 없으면 눈치 폭탄입니다. 사람들 말이 교회가 오직 돈만 밝힌다. 헌금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 목사님 아파트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교회냐 사채업자냐 이러고 있습니다. 둘째, 위선의 끝판왕. 설교는 사랑, 겸손을 외치면서 목회자는 명품, 고급차, 권력욕. 많은 2030들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때문에 나갔다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 찾는 교회에게 더 이상 안 속는다고. 셋째, 꼰대 문화 장렬.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50%가 됩니다. 새신자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의견을 내면 네가 뭔데 이런 식이래요. 넷째, 세상보다 더 차가운 힐링을 찾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고 평가하고 성과주의, 세상보다 더 차갑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쇼츠 영상이었어요. 네 번째는 남포교회죠. 남포교회 박연성 목사,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과거에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 목사 홍정길 목사가 거기에 박연성 목사가 아마 부목사를 계셨는지 300명을 붙여줘가지고 개척을 시켰더라고요. 이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서 개척교회 이름을 남포교회라고 썼는데, 그 개척교회가 커져가지고 자기 이분 말씀이 교회 재산이 약 1,600억인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겠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고 대를 물려준 목사하고 뜻이 잘 안 맞는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들도 목사님이더라고요. 나와서 아들하고 개척하러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 재산이 1,600억이니까 16, 4분의 1 처음에 400억을 요구했다가 아들가 개척하러 나갈 때는 400억만 달라.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100억 달라. 100억도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40억만 달라. 이렇게 자꾸 깎아내려가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들하고 개척하러 나가는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모이게 해서 또 호소를 했으나 당회에서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질타를 합니다.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질타해요. 또 김동원 목사도
여기서 질타를 하는데 저는 그 질타하는 내용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분들이 질타하는 거는 박영선 목사가 탐욕으로 돈만 밝힌다면 이런 류예요. 이런 류고 그나마 김동호 목사님이 조금 낮게 평가를 했어요. 뭐냐, 아들이 개척을 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자립할 기회가 상실된다. 자립할 기회 자체가 없다.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 아니야, 돈으로. 김동호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그분들이 말한 거 외에 다른 거를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뭐냐면 교회는 기본 주님이 누구예요? 교회 주님은 예수님이라고요. 이거를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질타하는 내용도 보면 하나같이 그게 기본이 빠져 있어요. 그 개척하는 게 누구 문제예요? 지금 박영선 목사는 뭐 잘 뜻이 안 맞으니까 아들하고 나가겠다. 어떤 해방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척해서 나간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의 문제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주님한테 물어보려면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1장이 뭐예요? 사사기 1장 1절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대로 시작한다. 묻자가 가로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의지죠, 의지. 하나님께 의지. 믿음의 기본은 의지예요, 의지. 의지가 믿음이라고 해요. 모든 걸 맡기는 거 의지하고 막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하려면은 물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아니, 묻지 않고 어떻게 의지가 되냐고. 사사기 1장 1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라고. 이게 빠지면, 묻자와 가로대가 빠지면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래.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아닌 겁니다. 주님 대접 안 하는 거야. 내가 다 하는 거 내가. 이제 상금을 다 모아놓고 나 나갈 테니까 돈 해줘. 예? 이 자리에 주님이 어디냐고, 주님이 지금. 응?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려면 뭐예요? 묻자가 가로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없이 어떻게 물어봐요? 기도 없이 뭘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대갈박이라고. 또 나오네, 내가 상당히 나도 거친 표현인데, 마지막 때에 이 타락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 이거 봤을 때. 타락의 끝판왕. 말로는 주님이야,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인데 주님이 없다고요. 주님이 없어.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강대상 보러 가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건 크리스타 맑은 크리스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큰 이쁘고 좋아, 투명하고. 근데 우리 제 아내 임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밤에 꿈에 보여주더라니까. 이게 두루마리 나무로 된 걸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하고 봐. 기도로 물으니까 주님은 이 교회, 개척교회 강대상까지 다 보여줘. 강대상까지. 그러면 이 박영선 목사가 주님 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아들하고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라고 물어보면, 기도로 물어보면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든지 나가라든지 너 나갈 때 당회에다가 얼마를 요구해라, 돈을. 주님이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 어?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놨다는데 이 남포교회 장로들이 몇 분인지 모르는데 그 장로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기도해봤습니다. 금식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이 대화 내용들을 보면 머리에 머리. 영은 사라져버리고 혼덩어리. 내가 이걸 봤을 때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영적으로 병이 깊은 골병 들은 겁니다. 이거 골병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개척할 때 와서 기도받았던 분 전부 다 와서 기도받고 그분들이 다 모였으면 여기 막 바글바글 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너 이거 유튜브 올려라. 구독자 몇 명이에요? 23명? 24명?
다른 목사들 같아서 벌써 때려쳐버렸어요. 벌써 안 한다. 나 이거 못하겠다고. 아버지 이거 하려고 저 7년 동안 신학 졸업맞게 하고 10몇 년을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시니까 이 얘기 안 하겠냐고. 두 말 않고 하잖아. 두 말 않고. 두 말 않고. 지금 이 유튜브 7년째, 올해 8년 정도 올리는데 조회수가 20명, 30명, 여기서 뱅뱅뱅뱅뱅 매물더라도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니까 너희들 그만 올려. 그러면서 만약에 주님이 너 그만 올려. 저는 내일부터 뚝 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니까. 이 관계가 우린 종이잖아. 종과 주님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된 교회는요. 그럼 막장으로 가는 막장으로.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거 무슨 골병 들었어.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로 질타하는 영상이 없어. 다 돈 탐욕 똑같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분을 공격하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척은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 이게 박영선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미 이제 뭘 물어보겠어요? 뭘 물어보겠냐고. 이제 혼덩어리는 안 돼.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혼덩어리는 아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 5번째 문제입니다. 실업자 하버드 양떼들 졸업장이 휴지 조각이 됐다. 이건 4분짜리 약 4분짜리인데 여기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를 갓 졸업한 24살의 한 여성이 사회를 향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개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하는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그녀는 부모님 댁 소파에서 무직 상태로 지내며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처럼 극심한 시험난을 겪으며 방황하고 있는 엘리트 졸업생이 비단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수백 군데의 기업에 끊임없이 지원서를 던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인류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버드 졸업생 중 약 23%에 달하는 인원이 졸업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현상이 기업의 채용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사실 기업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으며 구인 시장의 문은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기업들이 구인 공고수는 오히려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에 대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노동의 과잉 공급에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명문대 졸업생들을 채용하기 위해 서로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졸업장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했습니다. 심지어 경제가 불황이라 일자리가 부족했던 시기에도 구직자들은 최소한 자신이 노력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넥타이를 메고 매장을 직접 찾아가 매니저를 만나서 열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주 안에 채용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기성세대의 조언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통했던 방식이었으며 끈기만 있다면 괜찮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끈기와 성실함만으로도 가게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년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수천 번을 도전한다 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시장의 생태계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입장벽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아졌으며 교육이 고용을 보장한다는 믿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취업시장의 주도권은 구직자가 아닌 고용주의 기업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학사 학위는 이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되었으며 그 가치는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신입사원을 뽑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갖춘 숙련된 인재만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심각한 하버드를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되는 지금 요즘 이런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2026년 미국의 새 국방 전략. 이것도 쇼츠 영상입니다. 이것은 뭐 꽉팁이라고 하는 쇼츠 영상인데, 대한민국에 관해서 미국의 새 국방 전략 올해 겁니다. 2026년 국방 전략. 대한민국에 관해서 북한의 도발은 한국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어쩌면 좋을까요? 국방문서 하나 나온 게 아니라 한미동맹 역할표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다시 쓴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가 2026년 국가방위전략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명시하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나도 미국이 먼저 나서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하고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고 방위산업, 방산도 좋고 징병제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국방전략 문서에 미군 배치 업그레이드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말까지 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전략서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아예 빠졌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관리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앞장서는 동맹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미국 민주당에서 쓰던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과거에 쭉 써왔던 말이고, 공화당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아니고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고, 사실 6.25 협정에서 6.25 휴전협정에서 우리나라는 빠졌죠. 우리나라는 빠지고 6.25 협정은 휴전협정은 중국, 북한, 미국과 유엔 이렇게 해서 휴전을 했죠. 휴전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제2차 남북전쟁이 발발한다면 이 전쟁은 이 휴전협정상으로 봐서는 그 유엔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다시 전쟁하는 거예요. 휴전협정이 깨지면서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는 유엔을 탈퇴했죠. 탈퇴했기 때문에 남북한 전쟁이 난다면 유엔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엔은 빠지게 되고 이 전쟁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 이렇게 전쟁이 되는 양상이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앞장서지 않겠다. 너희가 다 책임지고 해라. 뭐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은 약 14분짜리 영상이에요. 14분짜리 신장의 야망. 이거 점점 더 TV라고 하죠. 유튜브 점점 더 TV. 이게 채널이 많이 파괴됐어요. 올바른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채널도 많이 파괴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점점 더 TV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분은 뭐를 주장하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내 우파에서는 아주 그 자유주의를 지켜주는 아주 그 대통령처럼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방송하거든요.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고 그렇게 그냥 막 드립들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냐,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이고, 저는 여기에 똑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었죠.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었다가 지금 은퇴하셨어요. 지금 나이가 뭐 80 넘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와 클라우스 슈왑 이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둘 다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큰 재산을 갖고 있는 큰 손들이죠.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재산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이분들 재산에 대하면 상대도 안 돼요. 글로벌리스트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두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클라우스 슈왑이 좌파 정책의 모습으로 트랜스 휴머니즘과 신세계 질서를 추진한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우파 정책의 모습으로 좌파 정책의 모습으로 우파 정책의 모습으로 트랜스 휴머니즘과 신세계 질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큰 손들 글로벌 리스트들은 카드를 자기네가 필요하면 좌파 정책을 추진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우파 정책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좌파에 꽂힌 사람은 우파를 못 얻어, 우파에 꽂힌 사람은 좌파를 못 얻는데, 우리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큰 손들은 전혀 그런 거에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구애를 받지 않고 좌파 정책을 그동안 쭉 추진해 왔어요. 쭉 추진해 온 것이 그것이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을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계속 나오게 했어요.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해가지고서 클린턴 2번 했죠. 오바마가 2번 했죠. 그럼 8년, 16년에 바이든 하면 20년 긴 세월을 좌파 정책으로 쭉 추진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거기서 이들이 정책이 뭐냐면은, 좌파 정책, 미국 민주당의 좌파 정책이 뭡니까? 포스트 모던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 질서, 미국이 추진해온 민주주의 있죠. 이거 다 파괴하는 거. 이거를 파괴하다 보니까 글로벌 4대 말살이 나오죠. 글로벌 4대 말살이 PC라죠. PC의 정책이 뭡니까? 글로벌 4대 말살. 역사를 말살시키고, 두 번째가 진실을 말살시키고, 세 번째가 가치, 네 번째가 젠더, 성이죠, 성. 이거를 다 말살시키는 거, 이거를 20년 동안 추진해온 겁니다. 이거를. 왜 이걸 했을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앵글로색슨족이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걸 까부셔야,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니까 미국부터 주저 앉혀야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 미국이 강대국이 있을 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미국을 주저앉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좌파 정책을 계속 쓴 겁니다. 계속 써왔어요. 거기에다가 중국은 어땠어요? 중국은 미국이라 그러면 쉐시하고 아주 얼마나 간드러지게 비위를 맞췄는지, 저 중국 너희만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너희만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그냥 우리 말만 들으면 미국을 주저앉히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바뀌느냐? 이게 갑자기 트럼프가 나오느냐?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과거 민주당 20년 동안 지속해온 이 포스트 모던 정책, PC주의 이거 가지고 안 됐고, 왜 중국이 말을 들을 때 통했는데 중국이 말을 안 듣고 패권을 도전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여기서 좌파를 버려버리고 카드를 우파를 잡아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예요. 마가죠, 마가. 그레이트, 그죠? 마가죠, 이거. 그레이트 아메리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죠?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을 약하게 만들어야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논리였었는데, 이거 중국이 패권을 도전하니까 중국한테 먹혀버리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나 마나 끝나버리니까, 일단 중국을 주저앉힐 때까지는 미국이 다시 강해져야 된다. 이래서 마가가 나온 거예요. 국민들은 미국을 저기 한다고, 강하게 한다고 국민들 환호를 하는데, 천만에 글로벌리스트들의 이 정책은요, 마가입니다.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한다는. 그래서
국민을 잘 살게 했어요? 관세 정책이 뭡니까? 관세를 100% 물린다 그러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만약에 100만 원에 현대 자동차가 수출을 해요. 관세가 100%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국 국민이 현대 자동차를 사려면 200만 원에 사야 돼.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누가 무는 거면 이 관세를 미국 국민이 무는 거예요. 미국 국민이. 관세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면 물론 현대도 수출이 안 되지만 미국 국민들 물가가 고부로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이 난리잖아요. 트럼프 반대하고. 응? 망하라고 하는 정책을 여러분들은 뭐 미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니까 이거 다시 미국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지. 미국 시민들의 뭐 생활의 질을 높이고 나중에도 없습니다. 나중에도. 나도 이제 선거 때는 또 조금 또 입에 맞는 말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장기간 과거에 이렇게 긴 민주당이 집권했던 좌파 정책을 버린 거예요. 지금 버리고 지금 이 트럼프라고 하는 새 카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는 세계 경제 포럼의 영 글로벌 리더 출신입니다. 자 보십시오. 트럼프의 딸.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들을 누가 배출하느냐? 이 큰 손들이 운영하는 경제 포럼 영 글로벌 리더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출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푸틴도 우리가 보면 깜짝 놀라요. 푸틴이 서방 러시아의 공산국가인 푸틴, 시진핑, 프랑스의 수상 마크롱이나 캐나다 전 총리 트리도, 아르헨티나 대통령, 독일의 여성 총리 메르켈 그만뒀죠. 2005년에서 2021년까지 약 16년 동안 독일 수상을 한 여수상 메르켈 전부 다 이들이 누구냐? 글로벌리스트들이 운영하는 그 영 글로벌 리더 출신들이라고 여기서 다 배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요 이 미국을 다 아는 거예요. 이들도 말을 안 하죠. 그 시진핑이 어떻게 중국에서 주석이 됐어요? 원래 그 순서로 하면은 시진핑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중국에서 순서대로 하면은. 예? 근데 시진핑이 디스코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어떤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꼭두각시라고 하는 거를 이 전전전 TV에 운영하시는 분은 다른 문제를 제시하는데 백신 문제와 에스트 문제 두 개를 제시해요. 네? 백신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거를 했어요? 이거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거 추진한 거거든요. 그 백신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때, 트럼프 임기 때 이걸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만들려고 한 문제, 이런 문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건너뛰기라고요. 이 문제 백신을 만들려고 한 거, 이것도 뭐죠? 글로벌리스트의 꼭두각시기 때문에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도. 그런데 에스틴 문제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공화당의 토머스 메시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는데 이분은 너무나 깨끗한 공화당 의원이다. 에스틴 문제가 뭐냐? 에스틴 있는데 소아성애자 이라고 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아성애자는 또 뭐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저께 비로소 이걸 찾아봤어요.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사춘기면 보통 14세 정도 되나요? 14세? 사춘기 그 이전이니까 14세 아래죠. 13세, 12살,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소아성 도착증이라고도 한다. 구글에 AI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병도 여러 가지야. 병도. 일반 성인한테는 못 느끼고 그 어린아이에게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에스틴에 거기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놀았다 뭐 이러는데 이거를 토마스 메시가 그걸 찾아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법무부에서도 못하게 막는다. 이런저런
거로 인해서 트럼프는 자유주의를 지켜주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글로벌리스트의 꼭두가시다. 이것을 지금 이 영상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에게는 세 번째 종교 자문이 몇 명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켜주는 그 중에 여자 목사 폴라 화이트가 있고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남성 목사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 보수파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게 하는 것이 목사들이 편 들어주는 거죠. 목사들이 편을 들어주는 거. 그 폴라 화이트 여성 목사가 큰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영상의 큰 집회에서 그 집회는 아마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부흥 집회 같은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신이 계십니다. 내가 백악관에 가면 신께서도 백악관에 가십니다. 저에게는 백악관을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은 모두 나의 권한으로 성스러워지니 이게 목사입니까? 이단도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성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트럼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상에 직접 나오고 있고 모리스 목사 대형교회 목사인데 이 목사는 최근 12살 여자아이를 성적 학대했다는 유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탈피했죠. 그리고 유엔을 대체하는 평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지난번에 발표했죠.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저는 이게 심각하게 저한테 잡혀와요. 그래서 결국 유엔을 왜 탈피하냐? 과거의 유엔이 아니에요. 지금 유엔은 그 중국의 그 초안전이죠. 초안전으로 유엔의 모든 분야, 모든 그 국가들을 거의 돈으로 그거 삶았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중국의 영향권 안에 유엔이 들어가 있어요. 유엔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유엔에 들어가겠느냐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직전에 마두로 중국 대표단과 마두로가 식사를 한 게 나옵니다. 식사를 하는데 왜 식사를 했겠느냐? 왜 식사를 했겠느냐 이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하필 내일 잡히는데 오늘 중국 대표단과 식사를 했을까요? 중국 정부는 마두로를 공식 석상으로 끌어내어 미국이 마두로의 위치를 추적하게끔 미국을 도와준 것입니다. 중국은 마두로 사건 이후에 베네수엘라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마두로가 잡혀간 뒤에도 트럼프는 마두로의 세력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게끔 그냥 내버려둔 상태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2인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외에 베네수엘라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점점점 TV에 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이분의 견해입니다. 이분의 견해가 미국은 가까운 베네수엘라를 갖고 중국은 대만을 갖기로 맞교환한 것입니다. 이게 다 이분의 그 의견이에요. 이분의 의견. 저는 이 의견에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일본의 다카이치 수상이 대만 전쟁 나면 일본이 참전하겠다. 그래서 미군을 돕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고 중국에서는 막 다카이치 네 목을 따겠다 뭐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묻자 최근에 트럼프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대만 문제는 중국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이 유추하듯이 대만은 중국이 먹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먹는 것으로 일종의 딜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을 침공하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미국과 딜도 해서 거래 첫 번째 거래죠. 거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 내부에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대만을 먹으려면 장유산을 제거해야 됩니다. 장유산 요즘에 제거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장유사는 그 사람은 시진핑이 대만을 치고 간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그거 대만을 치면 미국이 침공하러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 세계전쟁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유사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요즘 뭐 제거했다 이런 말도 있고 다시 또 반격을 한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결국 어쨌든 대만을 침공하려면 장유사 장군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만 침공이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토부 차관으로 근무했던 캐서린 피츠, 미국 국토부 차관으로 근무했던 캐서린 피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게 과거 민주당의 20년 정책이라고요. 20년.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도 러시아는 적이고 중국은 우리 친구라고 민주당은 항상 그랬어요.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러시아는 적이다. 그래서 원래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의 자원, 무너뜨린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해서 중국을 억제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나 그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략은 세계를 다시 나누는 겁니다. 지금은 뭐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그 전략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안 하고 지금 거꾸로 러시아를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죠. 미국은 중국에게 아시아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캐서린 피츠, 미국 국토부 차관으로 일했던 캐서린 피츠가 하는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아시아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활개를 쳐도 미국은 이제 조용히 있습니다. 미국은 북미죠. 북미하고 남미, 그죠? 북미하고 남미죠. 남미. 여기 그린란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캐나다, 미국, 이렇게 뭐 멕시코에서 내려오면 여기 베네수엘라가 있고, 뭐 쿠바가 있고, 쭉 있죠. 칠레가 있고, 뭐 페루가 있고, 이게 남미죠. 이거를 서방부를 다 먹기로 했다 이거예요. 나는 갈라쳤다. 중국하고 너희는 아시아 먹어라. 우리는 남미를 먹을게. 근데 이거를 왜 합니까? 이걸 남미를 왜 먹겠다고 하냐면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자원들도 풍부해요. 첫 번째 자원이 있죠. 자원이 있고 두 번째 뭐니까 안보죠. 안보인데 이 남미 국가들이 미국에 적대시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브라질, 멕시코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미국에 가까운 지정학으로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국가가 많단 말이죠. 뭐 중동에 이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안보 자원도 그렇지만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 민주당은 이거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내버려뒀어. 왜? 미국을 주저앉혀야 되니까. 그때는 미국을 주저앉혀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쪽에 남미에서 미국을 그냥 막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내비뒀는데 지금 뭐 상황이 완전 이대로 놔뒀다가 미국이 그냥 나락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카드가 180도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뀌었어요. 미국은 세계 패권을 버리고 그런 말 했죠. 미국이 이번에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러나 동맹국을 지배하려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께 발표를 했어요. 함께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를 중국에 넘겨주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과연 대한민국과 아시아라고 하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포함되냐 이거예요. 대만을 넘겨주겠다고 하자고요. 베네수엘라랑 맞교환하기로 했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을 넘겨줄까요? 저는 못 넘겨준다고 봅니다.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절대 못 넘겨줘요. 안보 똑같아요. 안보와 자원에서 이 두 나라 넘겨주면 미국한테 막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거 못 줍니다. 이거 절대 못 줘요.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준다는 건 미국이 나중에 중국하고 전쟁하면 진입니다. 쳐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핵전쟁 안 하고 어차피 재래식 무기로 할 텐데 못 이깁니다. 만약에 넘겨준다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을 넘겨준다면 일본 그냥 재무장하고 나온다고요.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북남미 대륙에서 몰아냈죠. 지금 이 캐서린 피치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대만 얘기 안 꺼내듯이 중국도 베네수엘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너무 튀어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또 영상 제작자가 하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것도 캐서린 피치가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사위인 쿠슈너를 러시아에 보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단판을 했죠. 저번에 했습니다. 요 근래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다 주는 식으로 그 단판을 짰어요. 평화회담인가 종전회담을. 우크라이나를 다 넘겨주는 식으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주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먹기로 한 거죠.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부동산 프로젝트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셋이서 전 세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캐서린 피치 미국 국토부 차관으로 했던 사람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영상 유튜버가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 민주당 시절 때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20년이죠. 그때 민주당 때 중국은 끈질기게 미국 정치계에 막대한 돈으로 로비를 하면서 뭐를 요구했냐?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속국시켜달라. 이거를 계속 집요하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중국이 대들지도 않고, 미국 말이요, 죽는 듯이 그냥 잘 들었으니까, 미국도 그때, 그래,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한국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여기를 넘겨주려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주한미군 철군한다. 카터 때부터 아주 협박을 했는데, 여기에 자파 정권을 세워야 되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우파인데 이걸 뭉개려면 자파 정권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자고요. 김대중을 누가 살렸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할 때 미국이 살렸어요. FBI가 손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막강한 자파 정권을 세워주는 게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에요, 미국. 네? 최근에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뭐라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뭐라고 그래요? 미국 국무부가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 발표를 보고, 세뇌 탈출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세뇌 탈출. 무슨 적인데, 그분이요? 박mon데. 그분도 멘붕이 온 거, 멘붕이. 그거 발표를 보고 뭐라고 왔냐? 국무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대한민국의 우파 정권 세워줘봐야 지들끼리 권력 싸움하고 또 탄핵시키고 찌그닥따그닥 한다는 거예요. 우파 정권 이거 백날 해줘봐야 국힘당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파의 그 강력한 그 사상 갖고 있는 애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썩었다라고, 국힘당 썩었다라고 하네. 지도자감이 없다라고 하네. 미국이 판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한동훈이니까 누가 안만 다 봐도 얘가 깐냥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워낙 미국도 안다고요. 과거 민주당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좌파 정권을 만들어 놓은 걸 알잖아요. 지금 공화당 트럼프 이거 몰라요? 이거 다 뒤집어 엎으려면 미국도 엄청난 부담이 오겠죠. 그렇죠? 부담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냈느냐? 이번에 뭔 발표를 했느냐? 대한민국 좌파 정권 그대로 두고 이거를 주물러버린다. 이거를 조져버린다니까, 이거를. 좌파, 너 말 안 들을래? 해가지고 관세도 이번에도 25% 올리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권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의 사도다. 니들을 대통령을 꿈도 꾸지 마시라고. 투표로 해서 대통령 만들어줘도 지들끼리 해서 다 찌그닥짜가 다 박살내는 당인데, 이런 애들은 한동훈이든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다 똑같은 애들이다.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요. 이런 애들을 뭐를 믿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세상은 이렇게 해서 미중 패권이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자원을 많이 먹죠. 지금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더라고요. 약 3천억 배럴이더라고요. 3천억 배럴이고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이고요. 미국이 600억 배럴밖에 안 돼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기름이 이 세계 순위가 쫙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그 발표를 할게요. 그 베네수엘라 가장 이거 많은 거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원도 갖고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로 다시 자리 잡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잡으면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은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이거 뭐 시간상 그렇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오늘은 정치에서 정치를 했는데 결국은 미중이 이렇게 대립해봐야 중국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전쟁에도 이게 뭐 중국이 이긴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별로 드물고, 성경적으로 결국 적그리스도는 이쪽 글로벌리스트 이쪽에서 나오지 않느냐는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는 경제적인 측면, 다음 주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고, 오늘은 정치적인 거하고 교회를 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는 함께 가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이런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